조상기의 즐거운 투자 생활, 조상기 PB와 함께 또 중소형주 포트 구성하고요. 관심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.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이제 며칠 거래가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. 포트에 있는 종목 좀 점검할 거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. 예. 포트에 있는 개별 종목보다는 내년 초까지 좀 좋게 보는 산업군 내에서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자동차, 반도체 섹터 두 가지 섹터 내년에도 좋게 보고 있고요. 현재 포트에 있는 수익률 상위 순으로 봤을 때 자동차 섹터는 만도, 현대모비스, 현대제철이 있을 것 같고요.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비엠, 첨보, 대주전자재료 정도 있을 것 같고,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 유니테스트나 테스나, 엑시콘, PSK, 디바이스 ENG, 인텍플러스, 오션브릿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. 종목들은 다 말씀드렸고요. 자동차 섹터 좋게 보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다는 전제하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내수 시장 또한 성장하는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. 국내 수출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 수출 실적 또한 전년 대비해서 높은 실적 증가되는 2021년의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만도, 현대모비스, 현대제철까지 해서 홀딩하고 있는 이유는 2021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안에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정의선 회장이 좀 취임을 하면서 그룹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전략을 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와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반도체 쪽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최악의 가격 흐름이었습니다. 2020년도. D램 랜드 가격 4분기를 기점으로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. 전방 산업의 모바일, PC, 서버에 걸쳐 있는 수요가 내년에는 좀 회복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가격과 판매량, C와 P가 모두 상승할 수 있는 2021년이 될 거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연되었던 투자가 집행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갔었던 소부장, 소재부품 장비 기업들 위주로 매출액 또한 점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두 가지 섹터 계속해서 좀 바잉 의견 드리고요.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모두 올해 수익이 좋았지만 내년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. 홀딩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포트에 있는 주요 종목들 점검해 주셨고요. 그럼 오늘장 스토리가 있는 기업은 어딜까? 유망주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? 첫 번째는 네이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국내 주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업 두 개의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. 첫 번째 네이버입니다. 추가로 그 인터넷 대표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여러 분야로 나누지 않고요. 인공지능 AI에 좀 투자 포인트를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. 국내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, 빅데이터를 활용한 두 기업이 좀 지속 성장할 거로 예상을 하고 주가 또한 우상향할 거라고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. 네이버의 인공지능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네이버 서비스에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좀 녹아져 있기 때문인데요. 저희 검색 부분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텍스트라던가 이미지, 동영상 등에서 사용자의 기호에 좀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노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. 쇼핑 부분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추천 기술 시스템인 이 AI 템즈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차별화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인 파파고, 인공지능 음성 어시스턴트인 클로바가 적용된 웨이브 등을 통해서 네이버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플랫폼 기술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. 또한 추가적으로 이 컨텐츠 쪽에 인공지능 기술 기반이 뉴스 추천 시스템인 에어스가 제공되고 있고요. 최근에는 동영상 쪽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국내 프로야구 이 전 타석의 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들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속적인 인공지능 투자를 좀 네이버가 집행을 해왔고요.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인공지능 기술 플랫폼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. 일례로 이 세계 학회 쪽에서는 딥러닝이나 자연어 처리 쪽에서의 논문 등을 네이버가 좀 공개를 하면서 기술력을 굉장히 글로벌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수준이고요.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서 기술 플랫폼의 역량 강화를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것도 일례로 유럽에서 인공지능 연구소에 이제 프랑스에 있는 연구소를 하나를 자회사로 좀 인수를 하면서 유럽 쪽에 인수를 한 결과로 인공지능 로봇이나 자율주행 기술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기업을 바라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
네이버는 이 다양한 경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경험과 기술력이 향후에도 좀 주가에 선 반영되면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2022년에 세종시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게 되는데요. 말 그대로 이제 미래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네이버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. 가격 전략 목표가 35만 원 말씀드리고요. 손절가 2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네이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이버, 카카오, BBIG의 엄청난 올해 성장주였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조금 이야기들이 슬슬 나옵니다. 그래서 네이버였고요. 다음 한 종목은요? 카카오입니다. 카카오, 예. 인공지능 쪽으로 집중해서 또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. 카카오 역시 네이버와 함께 인공지능 연구에 공격적인 투자를 좀 집행을 하고 있고요. 서비스의 특성상 인공지능과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카카오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광고 매출 쪽에서도 인공지능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자체적으로 이 연구 개발하고 최적화시킨 인공지능 기술이 실적에서도 확인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카카오 모먼트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반 광고 플랫폼이 이 소비자의 행동 패턴과 관심 상품 등 그리고 지역별로 성별들로 이렇게 빅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최적의 광고 노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수익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2018년도에 광고 상품에 적용된 이후에 계속해서 광고 매출 쪽에서는 이 빅데이터가 카카오의 매출에 좀 원인이 좀 되고 있고요.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이러한 좀 만남을 통해서 신규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창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광고, 커머스, 컨텐츠 그리고 금융 서비스까지 해서 이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. 이미 카카오 같은 경우에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입자의 호응도에 따라서 동사가 추구하는 신사업들을 굉장히 탄력 있게 영위를 좀 할 수 있고요. 상품 서비스를 추천하고 나아가서 이제 중장기적인 금융 쪽의 자산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이 축적한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이 만나서 굉장히 다양한 신규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도 은행, 증권 등을 인수를 좀 하면서 간편 결제 쪽에서는 이 계속해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고요. 그것들이 검색, 커머스, 컨텐츠 쪽으로 기반해서 플랫폼과 데이터가 좀 결합이 되면 보다 더 나은 양질의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례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택시 서비스에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을 적용을 시키면서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고 그 데이터를 소비자들에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적극적인 투자됐던 것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좀 투자 포인트일 것 같고요. 적극적인 인공지능 투자도 카카오 또한 하고 있는데요.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좀 설립을 하면서 여러 기업들과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의류, 물류, 금융, 생활 인프라 쪽에서 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고객사를 좀 유치를 하고 있고요. 실제로 KBS라던가 한국은행, H&M 등 같은 카카오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들을 영위하는 사업군 내에서 이 카카오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점이 이런 인터넷 기업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동사 또한 네이버와 함께 현재도 놀랍지만 미래에는 더 놀라운 기업으로 성장할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요. 주가 상승도 우상향할 거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. 가격 전략 목표가 45만 원 말씀드리고요. 손절가 3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네이버와 카카오를 얘기를 하셨습니다. 조상기 PB와 함께 저희가 즐거운 투자 생활이라고요. 중소형주 이제 포트를 이렇게 쭉 구성을 해왔는데 회사에서 좀 부서 이동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코너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음 주에 조금 정리할 시간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오늘 빨리 가지 마시고요. 다음 주쯤 한번 좀 그동안 포트 쭉 정리하면서 내년 계획 좀 한 번 정도 정리할 시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SK증권 남양주지점 조상기 PB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